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디저트 카페를 시작한 건 29살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점포였지만 모든 디저트를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운영했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케이크 반죽을 만들고 쿠키를 굽고 마카롱을 만들었어요. 손목은 항상 아팠고 어깨도 결리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견딜만 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SNS 입소문도 타면서 매출이 늘어났어요. 핸드메이드의 장점은 남는 게 많았어요. 대신 제 손목과 열정을 갈아 넣어야 했죠. 그래도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4년째 되던 해 우연히 부동산에서 급매물 얘기를 들었어요. 30평 아파트인데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는 거였어요. 구축 아파트지만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 학군도 좋고 상가도 많아서 임대 수요가 꾸준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2억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바로 계약했어요. 아파트를 사자마자 월세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은 잘하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너무 말이 많고 농담도 좀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매일 와서 안부를 묻고 가끔은 꽃도 가져오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물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오더니 직접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일도 바쁘고 솔직히 마음에 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끈질겼어요.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중견기업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성격도 착하고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데이트는 자주 못했어요. 제가 카페 일 때문에 너무 바빴거든요. 평일에는 매일 새벽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평일 하루만 쉬었어요. 남편은 평일에 회사를 다니니까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36살, 남편은 37살이었거든요. 나이도 있고 남편이 결혼하자고 계속 말하니까 결심을 했어요. 그때쯤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월세 수입이랑 카페 수익으로 금방 갚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계약 기간도 1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로 집을 구했어요. 결혼식은 간단하게 했어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카페를 운영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고 저는 장사하고 나름 잘 돌아갔어요. 생활비는 제가 관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줬고 남편도 200만 원씩 보태서 생활비로 400만 원을 정해두고 남은 돈은 저축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는 카페 수입으로 따로 또 열심히 모아나갔어요. 결혼 생활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일에 정신이 없었고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거든요. 집에서는 저녁만 같이 먹고 평일에 가끔 남편이 월차를 써서 영화 보러 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 3개월쯤 지나서 시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셨고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달에 8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각자 집안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시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갖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돈을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빈도가 너무 잦았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전화가 오니까 실제로는 용돈 80만 원 외에 많게는 월 1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신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혼전 임신이었거든요. 남자 쪽이 24살로 신우보다 어렸고 그쪽 집에서 엄청 반대했다고 해요. 결혼하려면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신우는 그게 싫어서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시집살이 하기 싫다면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 형편으로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어요. 시아버지는 아프시고 시어머니는 파트타임 일로 겨우 생활비만 버시는데 집 보증금까지 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신우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몇백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꺼낸 얘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가진 아파트를 신우이한테 주면 안 되냐는 거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힘들게 벌어서 산 3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라고요? 남편은 동생이 정말 힘들어한다면서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줄 수 있잖냐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집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손목 아프고 다리 붓는 것도 참으면서 벌어서 산 첫 집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주라니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제가 혼자 힘으로 번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돌변했어요. 평소에는 순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면서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면서 자기가 갚는다고 했어요. 저는 3억을 월급 300만 원으로 언제 모을 거냐고, 게다가 시댁에 매달 80씩 보내면서 언제 모을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자기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자기도 모을 수 있다고 소리 질렀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매일 저한테 아파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 먹으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신우이가 정말 불쌍하다고,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아파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었거든요. 노후 계획도 그걸 바탕으로 세워놨는데 그냥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 부모님 생신이었는데 용돈을 드리려고 100만 원을 준비했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부모님께 드릴 거면 자기 부모님께도 같은 금액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매달 80만 원씩 드리고 추가로 병원비니 뭐니 해서 100만 원 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용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네는 이미 매달 100만 원 넘게 받고 계시잖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건 생활비고 이건 따로 효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못마땅했나 봐요. 그날 정말 크게 싸웠어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많았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제가 생활비로 200만 원씩 주고 남편도 200만 원씩 보태서 총 4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었어요. 저희는 둘 다 워낙 바빠서 집에서 저녁 한 끼만 먹었어요. 아침은 각자 해결하고 점심도 직장에서 먹고 주말에 가끔 외식하는 정도였어요.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다 합쳐도 월 2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다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건 통장을 확인하면서였어요. 남편이 관리한다는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인출된 내역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모든 걸 다 터뜨렸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내가 모를 것 같냐고 생활비 관리한다면서 시댁 용돈으로 빼돌린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하면 남편 부모가 제 부모이기도 한 거라면서 왜 이렇게 박대하냐고 했어요. 저는 박대하는 게 아니라 속인 게 문제라고,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시잖냐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어요. 부모님 봉양은 당연한 거고 동생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라면서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시누이가 정말 힘들어한다면서 임신한 몸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알지만 가족이잖냐면서 나중에 시누이가 잘 살면 갚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누만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가족을 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했어요. 저는 왜 당신 가족만 가족이냐고, 내 가족도 가족이고. 우린 결혼했으니 우리 둘이 독립된 가정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저야말로 자기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 아니냐고, 네 가족이었으면 그 아파트 주지 않았겠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평행선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해놨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바로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신혼집은 어차피 전세라 내놓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연락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자고, 아파트는 안 줘도 되니까 다시 합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애초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과 애초에 모르는 건 또 다르니까요. 헤어지고 몇 달 뒤 들은 소식으로는 결국 신우가 남자 쪽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해요. 신혼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원래도 반대가 심했던 시댁인데 얼마나 또 시집살이를 시키겠어요. 매일 힘들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힘들어 한다면서 둘이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우의 신혼집 문제로 제가 떠나게 되고 결국 신우도 시집살이를 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헤어지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아파트를 줬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린 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카페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전에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결혼해도 가게는 계속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응원하는 척 했던 그 말이요. 결혼 전에는 그런 내색을 안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시댁에서는 저를 완전히 ATM으로 본 것 같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기계로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그 아파트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군 자산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현재는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카페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도 여전히 임대를 주고 있어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시 열심히 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가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와요. 잘 지내냐는 메시지나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는 메시지들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거든요. 가끔 가게에 찾아오는 게 문제지만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항상 시댁 얘기만 하고 시댁만 챙기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지금은 혼자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제 생각대로 살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제 꿈을 이루면서 살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